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얘기들은 서답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서답형입니다. 문제를 객관식처럼 정확하게 딱 찍어서 문제 정답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적어낼 것인가를 지금부터 저랑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낼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 점수를 잘 받으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을 꼭 넣어줘야 돼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물론 강론서 그대로의 문장을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문장으로 적어내야 돼요. 그죠?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와 정확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적어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어내는 연습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저랑 같이 괄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라는 형태로 키포인트 단어를 공부해낼 거고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 써보세요. 설명하세요. 또는 잘못된 문장을 찾아보세요. 이런 식의 유형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장을 쓰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던 거, 머릿속에 아는 거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얘기는 지역사회 간호의 개론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전반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가 뭔지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간호를 제공할 거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간호 활동을 제공할 때는 그냥 막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간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 활동을 하는데 그때 효율적으로 간호 활동을 하고 효율적으로 간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적인 지역사회 간호의 틀이에요. 우리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건강이라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간호를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얘기하는 건강은 뭔데? 이걸 우리는 기능이란 말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능 연속지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기본 틀만 알면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우리는 지역사회를 체계라고 할 거거든요. 지역사회를 하나의 큰 상위체계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는 하위체계가 있어요. 하위체계에 뭐가 있어요? 학교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산업장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학교 간호도 공부해야 되고 가족 간호도 공부해야 되고 산업 간호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 틀만 알면 끝났죠. 왜? 이 틀에 가족 대입하면 되고 학교 대입하면 되고 산업장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해부터 먼저 잘 해야 된다고요. 이 틀을 이해하고 각각을 이해하면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니까 지역사회가 뭐야? 이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수단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목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개론을 통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간호 이해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해볼 얘기는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지역사회 특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해 우리가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그 지역사회 특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성 세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그래, 이러한 특성을 뭐라고 하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념 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자, 개념 정리를 할 건데 물론 이 자체가 시험 문제화 될 일은 가능성이 좀 적을 거예요. 진짜 과거 기출은 물어봤다고요. 지금 이걸 물어보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출제 그 선상에 들어오기가 힘들다고요. C급 잡을게요. C급 잡지만 그래도 이해는 필요합니다. 자, 지역사회 특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첫 번째, 주민 간에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근접성을 가져야 돼. 주민 간에 상호 교류를 해야 돼. 상호 교류를 하려면 가까워야 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가까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리적 영역을 공유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리적 영역 내에 있는 이 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돼. 상호교류 있어야 돼. 이 상호교류를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연 또는 지연 등으로부터 나오는 원초적인 공동의식보다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획득한 공동의식을 의미한다. 아니, 혈연, 지연. 이걸 좀 넘어서서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면서 우리끼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겁니다. 우린 그걸 공동 유대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특성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만의 유대감, 공동의 유대감이 있어야 우리는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특성이었어요. 자, 문제 2번 가도록 할게요. 지역사회는 총체적인 하나의 체계로서 기능을 해. 지역사회 기능을 5가지로 정의하시오. 자, 일단 지역사회를 체계라고 한다는 것부터 포인트를 잡아요. 지역사회는 체계입니다. 체계에 간주해서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얘기들이 아주 수월하게 풀린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지역사회는 체계다. 자, 그러면서 집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역시 C급 잡아주시면 돼요. 정말 과거 기출은 이렇게 됐습니다. 기능 써. 과거 기출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런 걸 물어보기에는 너무 단순해요. 하지만 보고 갑니다. 과거 기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이다.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이런 경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사회화 기능.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 양상들을 새로이 창출하고 유지하고 전달한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공동 유대감이 생겨났어. 이 공동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또 아랫세대에 전달하기도 하지. 사회화 기능이에요. 사회통제 기능. 자,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화가 있고 규범이 있고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이 가치와 이 규범과 이 문화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통제하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그 지역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공의 유대감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끈끈한 뭔가가 생겼어요. 통합하죠. 그리고 여기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하나의 체계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단위 조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면서 공동의 유대감을 만들어내면서 통제도 하고 통합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상부상조의 기능이에요. 자, 지역사회 내의 질병, 사망, 실업 등 경조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서로 상호 간에 지지해주고 조력해주는 기능을 한다. 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유형은 집단 구성원 간의 결속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크게 구조적 지역사회, 기능적 지역사회, 그리고 감정적 지역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까?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큰 문제가 있고 본론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작성 방법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작성 방법 안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 읽고 다시 여기로 가서 문제를 풀어내요. 우리가 시간이 많다 적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여유롭지가 않다. 읽고 다시 읽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비효율적이라고요. 작성 방법을 보면서 이 본문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풀어나가면서 해결해내야 돼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성 방법을 봤더니 괄호 안에 기흥, 니은, 뒷글,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이 여기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자료의 내용 중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잘못된 내용 찾으라고? 잘못된 내용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니 한 줄 한 줄 또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야 돼요.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하고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걸 찾아가면서 꼼꼼하게 이해하고 해결해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해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를 공부하실 때 지역사회 유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조적 지역사회 안에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부터 기억하세요. 자, 이걸 해 놓은 다음에 각각의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조적 지역사회인 것은 아닌 것은, 기능적 지역사회인 것은 아닌 것은, 감정적 지역사회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잘못된 내용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개념들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사례를 가지고
그 지역사회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념, 자, 분류, 개념, 사례까지 모두 다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조화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일단 지역사회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 구조적 지역사회는 이런 게 있어. 기능적 지역사회는 이런 게 있어. 감정적 지역사회는 이런 것이 있어. 각각의 개념 그리고 각각의 사례까지 모두 다 가져가셔야 되는, 그래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구조적 지역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봐야 돼요. 구조적 지역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지역사회는 공통의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구조적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집합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모인 이유에 근거해서 모인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매매춘 관련 집단, 미혼모 집단, 노숙자 집단이 대표적인 집합체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아요. 근데 얘가 틀렸죠. 어떻게 틀렸어요? 사람의 모인 이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유 상관없어. 이유 상관없고 그냥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모여 있으면 우리는 집합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울역 가면 그 시간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요. 그 시간, 그 장소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어. 노숙자 집단, 집합체입니다. 포인트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유 상관없어요. 두 번째, 자, 대면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상호 교류가 빈번해. 그래서 친근감과 공동의식을 소유할 수 있어. 상호 교류가 빈번하니까 친근감, 공동의식 생겨나겠죠. 대표적으로 가족, 이웃, 교민회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이다. 산림 파괴, 산성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이다. 우리 지역사회에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대기오염 문제가 있네.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우리는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야 라고 한다면 우린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얘를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 생태학적 문제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입니다. 자,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법적인 경계로 정의할 수 있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경계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안에서 생활을 해. 시간, 장소 공유하고 있죠. 포인트는 법적이에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자,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단체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모여 있는데 우리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보건소, 그 장소, 그 시간에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줬고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지역사회를 뭐라고 하냐고요? 이런 지역사회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 병원, 교회, 학교, 산업장. 조직이에요. 예시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정의 내릴 수 있어. 문제를 공유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럼 이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장소, 시간 함께 가는구나. 근데 뭐가 있어?
문제가 있어.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우리가 느끼는 공통의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문제 해결 공동체입니다. 얘랑 느낌이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환경, 생태학적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능적 지역사회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구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나 요구에 기초한 공동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장소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무조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요구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 상담 집단, 불구아동 집단, 모자 보건 대상 집단, 결핵 관리 대상 집단. 결핵 환자들이 그 장소에 모여서 그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 결핵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어딘가에 지역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인 좀 차이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해. 요구 공동체입니다. 자, 지정학적인 지역사회 경계 안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활용 범위를 한계로 모인 공동체이다. 강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된 경제적, 인격적, 물자적 자원의 공동체를 얘기한다. 지금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능적 지역사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면 너무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우린 얘를 자원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좀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어요? 지정학적 지역사회 경계 안에서 그러면 장소를 공유한다는 얘기잖아. 장소를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리적 한계 벗어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활용 범위를 한계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지리적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리적 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자원 공동체로 생각하면 돼. 자, 이번에는 감정적 지역사회예요. 감정의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소속 공동체.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지연, 학연, 인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집단, 소속 공동체예요. 동일한 취미, 관심, 이것들로 인해서 모이는 집단, 뭐 동호회 이런 게 될 수 있죠. 우린 이를 특수 흥미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골격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지치듯이 공부하시고 사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 프레시만이 기능 연속 지표를 얘기했어요. 두 개의 대비되는 건강 수준이 중간 지점을 사이에 두고 양방향으로 펼칠 수 있는데, 자, 이 프레시먼이 얘기한 기능 연속 지표라고 하는 것은 중간 지점을 사이에 두고 두 개에 대비되는 건강 수준이 양방향으로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주어진 시점에서의 건강 수준은 기능의 연속선상인 적정 기능 수준과 부정적인 기능 장애, 자, 부정적인 기능인 기능 장애 사이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병이 있다, 병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지 않고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긍정적인 건강인 적정 기능 수준과 부정적인 기능인 기능 장애 사이에 건강 수준이 펼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로 본 게 아니고 기능이라는 말로 긍정과 부정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능 연속 지표입니다. 자, 첫 번째, 기능 연속 지표에서 중간 지점에서 부정적 기능인 기능장애 사이의 단계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 지점에서 기능장애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쓰래요. 과거 기출됐던 부분이죠. 중간 지점에서 기능장애까지 요렇게 계속 나빠질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긴장이 유발되는 것. 긴장이 유발되는 것에서 시간이 지났더니 초기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외상이 나타나고 장애가 나타나고 기능장애가 나타납니다. 이 단계를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방향에서도 이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펼쳐질 거예요. 다음은 기능 연속 지표에서 중간 지점에서 긍정적 기능인 적정 기능 수준 사이의 단계를 얘기한다. 괄호 안에 기억의 용어를 쓰고 니은을 설명하시오. 아, 부정적 기능은 이 제목들을 아는 그 단어의 포인트를 줬다면 단계의 제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개념도 중요하구나. 내가 이 개념을 쓸 수 있게끔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긍정적인 기능, 이 단계에 대해서 제목, 개념 모두 다 가져가야 된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인식이에요. 한 대상자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한다. 첫 번째 단계 자기인식은 내 주변 상황, 그 속에 있는 나,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단계, 현재 발생한 문제를 처리해낼 수 있는가? 자기인식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냈을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대처라고 얘기를 하죠.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생각해낸다고요. 그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상황에 적합한 태도. 그 상황에 적합한 태도로 변화돼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자아실현은 뭐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견지에 맞는 적절한 성취를 이루고 이를 유지하는 것. 성취를 이루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적정 기능 수준이에요.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목표에서 열심히 얘기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 기능이 있고 부정적 기능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 부정적 기능은 큰 단계의 제목들만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긍정적 기능에서 제목과 함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쓸 수 있게끔 문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발전을 한다면 분명 이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도 개념을 쓰라고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보고 갑시다. 자, 첫 번째, 긴장 유발 요소예요. 일상생활에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 늘 부담이 있으니 난 항상 긴장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되다 보면 나에게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거예요.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더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외상, 중상이 됩니다. 병이 이미 걸려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증상 호소와 보건의 의료 전문인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기능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기능 장애입니다. 프레시만이 얘기하는 기능 연속 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스미스의 건강 모형에 따른 건강 질병의 의미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뭔데라고 하면서 프레시먼이 얘기하고 스미스가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스미스가 얘기한 건강에 대해서 역시 과거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스미스, 건강은 이런 거고 있잖아. 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근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4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상병 마찬가지죠. 자, 임상적 모형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 생각하면 돼요. 불구, 질병, 이런 증상과 징후가 없는 거. 그러면 상병, 병이 있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는 역할 수행 모형이에요. 건강하다는 얘기는 그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걸 얘기해 라고 하는 것. 얘는요, 나 역할 수행 못해. 상병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행복 모형. 안녕하고 자아실현 가능해. 행복 모형의 견지에서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기력해. 상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적응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과 상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적응. 건강이라고 하는 건요, 유기체가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을 유지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합한 내가 변화하면서 잘 적응해낼 수 있는가? 그게 건강이라고요. 최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상태. 내가 그 환경 안에서 환경과 잘 상호작용하면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면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병이란 환경으로부터 유기체가 소외되고 환경으로부터 유기체가 소외된다. 환경과 상호작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얘기는 그 상황 안에서 잘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기체가 소외되고 자기 교정 반응에 실패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환경에 맞게 내가 변화되면서 적응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패한다는 얘기죠. 적응 모형의 견지에서 건강과 상병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역사회 간호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제공하냐고요? 그게 목표죠.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를 제공할 거야.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간호에서 얘기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뭔데?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얘기하는 건강,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정말 마르고 닳도록 외우셨을 거예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 대상자가 스스로 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건강, 불건강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고혈압이야, 당뇨야,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결함으로 불구야, 이런 사람들 지금 어떤 병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가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않은 상태, 상병인 상태가 없는 상태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구인 사람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건강이라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불구가 있고 그리고 다른
질환이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들의 역량, 그들의 능력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들에게 있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역량과 능력을 올려줄 수 있으면 그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 스스로가 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에요. 자, 문제 7번으로 가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며 그러면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뭔데? 적정 기능 수준이 뭔데? 그리고 이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을 거야. 그 6가지를 얘기해봐 라고 합니다. 이거 기출된 바 있는 문제예요.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6가지를 쓰시오 라고 기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출이 정말 과거예요. 지금은 이 얘기까지 문제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B- 정도의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적정 기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당뇨가 있지만 그 외에 그의 기능은 이러이러해. 그들의 요인들은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어. 이것으로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는 기능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량,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가 있는가? 첫 번째는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거, 정책적인 거, 법규적인 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이유, 다 여기랑 관계가 있다고요. 정치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어. 정치적 통제에는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권한과 권력을 활용하고 이들은 사회적 안정과 압박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습관적 요인.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 때문에 나의 건강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문화적, 윤리적 요소들과 관련된 습관을 얘기한다. 유전적 요인.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력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환경적 요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위생적인 것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사회 경제적 요인. 당연한 거. 보건 의료 전달 체계. 어떻게 이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지가 결정될 겁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6가지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8번 갈게요. 어떤 특정한 인구 집단이나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들을 총칭한 것을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해. 자, 적정 기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그 6가지 요인보다 이 건강 결정 요인 10가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아니, 인구 집단, 개인의 건강 수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 그것을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10가지의 요인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수입과 신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 건강에 더 신경을 쓸 여력이 더 많아지죠. 높은 수입 수준, 높은 사회적 신분, 좋은 건강과 연계되어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 건강을 케어한다? 쉽지 않다고요. 이런 경제적인 수입, 신분,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자, 두 번째는요. 교육. 낮은 교육 수준은 나쁜 건강 상태, 더 많은 스트레스, 자신감 부족과 연계되어 있다. 스트레스, 자신감 부족,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영향을 끼치잖아요. 어떻게 내가 생활하고 행동하고 어떤 것들이 건강과 관련된 습관인지를 알아야죠. 그게 바로 교육이잖아요. 물리적인 환경, 안전한 물, 깨끗한 공기, 건강에 이로운 작업장,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고용과 작업 조건. 직업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직업과 관련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여건에 있다면 훨씬 더 나에게 건강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지지만 가족들, 친구들,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지지를 더 많이 받아 지지받고 있어요. 훨씬 더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문화, 가족들과 지역사회 관습과 전통, 그리고 신념들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어떤 문화적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 건강과 관련된 행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신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자, 유전적 특질. 유전 형질은 수명과 건강 상태와 특정한 질환의 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일정한 몫을 하고 있어요. 유전병. 아니면 우리 가족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 그럼 나도 가능성이 적지 않을 거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인의 행동과 대처 수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은 달라지고 좋아지고 나빠질 수 있어. 균형 잡힌 식이, 계속되는 활동, 흡연, 음주, 스트레스와 도전을 다루는 방법 등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또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 건강 서비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용, 이 역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 서비스를 언제나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잘 이용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건강해지겠죠. 성, 사람은 성에 따라, 즉 남성인가 혹은 여성인가에 따라 각각 상이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남성에게서 유방암 나타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 10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